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문자를 받았는데 상담 문자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분의 나이는 30살이고 이제 남자분이세요. 대학교 때 1년간 어학연수도 갔다 와서 어학연수를 갔다 온 이후 어, 회화에 이제 자신감이 이제 많이 생겨가지고 회화 뭐 교습도 하고, 그러니까 학원에서 회화를 가르치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이분 말에 따르면 짧게 가르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대학 졸업 이후에도 학원 같은데 이제 근무를 했고 회화를 위주로 이제 가르쳤는데, 본인이 생각을 해도 회화는 본인은 이제 1년간 그 어학 연수를 이제 갔다 온 거니까 본인보다는 교포들이 훨씬 더 영어를 잘하고, 또 그 교포들이나 아니면은 외국인들, 그러니까 네이티브 스피커들이죠. 그들이 훨씬 회화를 잘한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회화로는 좀 성공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학원에서 회화로는 큰 돈을 못 벌겠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학원을 이제 그만두시고 집에서 중학교 문법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대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문법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그거로도 이제 과외를 했고, 그래서 자신감 있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는데, 이분이 생각을 해 보니까 중학교만 가르치면 안 되겠다 싶더랍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훨씬 더 페이면에서도 세고, 그리고 사실 그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분야는 교포나 이런 사람들은 건드릴 수 없는 분야예요. 그곳을 다룰 수 있으려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우리나라에서 보내고, 그리고 수능을 봤던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이 저는 그 고등부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등부를 가르치는 영역은 뭐 교포나 뭐 외국 사람이나 뭐 네이티브 스피커들이나 얘네는 이제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도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부를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지불한 후 뭐 일타 강사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지불하고 뭐 그걸 이제 들었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로 가르치는 걸 이제 들었대요. 고3 모의고사도 아니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 보니까, 정말 풀어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중학교는 건드릴 수 없는 another level이라는 거예요. 그 분의 말에 따르면 진짜 그렇죠. 이거는 또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세계. 그래가지고 내가 이 고등부를 가르칠 수 있는 거는 내가 내 자신을 overestimate 했구나, 과대평가했구나, 이거는 못 가르칠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기가 좀 약해지는 뭐 이런 느낌, 자신감이 떨어지는 이런 느낌.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본인은 제가 완전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결혼을 하신 분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결혼을 하신 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또 결혼 생활도 영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한 500 정도의 인컴은 들어와야 되는데, 자신은 학원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초중학교 학원만을 해야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예, 제가 제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 문의가 오셨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다루지 않고
전혀 다루지 않고,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전혀 다루지 않고, 고등부를 생각하지 않고는 중학생도 완벽하게 가르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고등부를 가르치고 가르치지 않고를 떠나서 영어 선생님, 학원 선생님, 아니면 학원 원장, 학원 강사를 하려면 궁극적으로는 종국에는 결국은 이걸 습득을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모의고사, 고등학교 1, 2, 3학년 모의고사 이거 가르치는 법을 습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저같이 시골 마을에 살면서 교습소를 해도 그 속에 똑똑한 애들이 있어요. 이런 시골 촌구석에도 그 속에 작게 교습소를 했어도 그 속에서도 똑똑한 애들이 한둘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한둘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걔네는 중3 때 고3 모의고사를 풀고 마감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간 애들이거든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생이면 중학교 그 코र्스만 가르쳐야 된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중학생이라도, 그러니까 고등부를 선생님이 가르치건 가르치지 않건 아무튼 중3까지는 이제 가르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3 코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똑똑한 애들은 더 해줘야 된다고요. 그런 애들이 대도시로 갈수록 비율이 훨씬 높지만 시골에서도 그런 아이들의 비율은 있다. 어느 정도는 있다. 그래서 걔네를 잡기 위해서는 고등부 그 코스를 적어도 고등부 문법과, 그러니까 저는 자이스토리 어법 어휘라고 이게 3단계가 있거든요. 기본 실력 마무리 이렇게 그거와 그 다음에 고1 고2 고3 모의고사는 다뤄줘야 됩니다. 그게 중학생 중등부만 다니는 학원이라 할지라도 이게 왜 고등부까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얘네가 미래에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을 것이고 그 교육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를 알고 가르치는 것과 이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얘네가 공부를 하게 되는지 몰라. 나는 그냥 중3까지만 가르칠 거야. 이거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절대로 공부 못하는 애들, 겨우겨우 하는 애들, 물론 그런 애들은 자기 학년 것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이니까 그런 애들을 선행학습시키고 이런 거는 안 되겠지만 학원에 그런 애들만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학원에 그런 애들만 들어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애들은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고 그냥 쇼핑 어라운드 하듯이 이쪽 학원 몇 달 다니고 수틀리면 저 학원 몇 달 다니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걔네도 역시 별로 이렇게 돈이 되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선생님이 만약에 학원이나 교습소 이런 것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고등부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자체가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이 되시면 막말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3시간 동안 고등부 모의고사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그 이전 단계, 저 같은 경우는 리딩 튜터를 추천을 하거든요. 리딩 튜터도 4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거 갖다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의미 단위로 나눠서 학생들이 공부하듯이 그런 식으로 정말 한 6개월만 그런 식으로 해도 일단 그걸 한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풀라는 거죠. 그 리딩 튜터 4권을 한 다음에 그런 이후에 모의고사를 고1, 고2, 고3 이런 식으로 풀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세트로 다 이제 끝내려면 한 1년 정도는 걸리겠네요. 네, 이렇게 미라클 모닝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그렇게 해야죠. 어쩌겠습니까?
이걸 가르쳐 본 적도 없고 이런데 맨 처음부터 막 모의고사 술술술술 잘 풀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요. 다 그렇게 그냥 고군분투하듯이 그냥 이렇게 정말 스트레스 받아가며 그냥 이렇게 머리 싸매 가며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그날 어차피 본인이 애들을 공부하려면 또 그거를 공부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애들을 가르치려면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말씀드릴 거는 선생님이 다른 탤런트가 있어. 탤런트가 있는데 이거를 하면 돈을 좀 빨리 벌을 것 같아서 이거를 좀 하려고 그래. 그거는 약간 좀 아닌 것 같은데. 예. 이거는 약간 뭐든지 급한 사람이 결국은 잘 안 돼요. Haste makes waste 라는 말도 있어요. 급한 사람, 그리고 단번에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원래 선생님이 잘하는 탤런트가 있는데 그보다는 이 학원 쪽이 좀 돈을 좀 빨리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다, 이거라면 별로 추천을 하지 않는데, 선생님이 본인이 생각을 해봤을 때 뭐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없고 탤런트라고 생각하는 것도 없었어. 그런데 나름대로 뭐 이렇게 외국도 나가서 이제 공부도 하고 어학 연수를 가서 공부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영어가 나한테 좀 맞는 것 같아. 영어가 좀 나한테 맞는 것 같고 이쪽으로 나가고 싶어. 만약에 다른 길이 없이 이 길이 현재 선생님이 나갈 수 있는 최선이다. 그러면 거기에 한번 올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단지 막 빨리 돈을 벌고 싶고 이거는 약간 모든 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돈이 벌려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건 본인의 실력이 쌓여서 이제 몸값이 올라가면서 이제 돈을 버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라면 뭐 본인의 교습소를 하시건 아니면은 좀 더 또 실무를 쌓아 보려고 하신다면 차라리 오전에 일할 수 있는 곳 어떤 게 있을까요? 오전에 일할 수 있는 곳 뭐 어린이 뭐 영어 유치원 뭐 이런데 아니면은 어른들인데 뭐 생 기초 영어 이렇게 오전에도 일할 수 있는 곳을 한번 예 알아보시고 그리고 오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곳 오전에도 일하면서 오후에도 또 다른 뭐 초등학생이라든가 뭐 중학생이라든가 이런 동네 학원이라도 작은 학원이라도 오후에 일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또 과외도 주말이나 아니면 좀 저녁 늦은 시간 원래 초중 가르치는 그런 학원은 그렇게 늦게까지 안 하잖아요. 한 뭐 7시, 뭐 7, 8시? 뭐 동네 학원이라면 그 정도면 끝나니까 집에 가서도 또 뭔가 과외를 할 수 있는 근데 늦은 시간에 과외를 할 수 있는 거죠. 고등부들이 되겠죠. 고등부들은 어차피 일찍 할 수도 없으니까 예, 이렇게 아침에도 일하시고 오후에도 일하시고 밤에도 일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3분의 1 여기서 3분의 1 여기서 3분의 1 이런 식으로 2잡 3잡을 뛰시면서 하시면은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런 금액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이 고등부 교재를 가르치지 않고는 결국은 이제 애들 내신만 봐주겠다는 건데 내신은 봐주면 누가 가르치던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몰라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 하는 거거든요. 시간을 내서 그거를 이렇게 대비할 시간 자체를 안 내서 공부를 못 하는 거지, 머리가 진짜 나빠서 공부 못 하는 애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내신으로 정말 나는 고등부 뭐 그런 커리큘럼도 뭐 안 다루고 그냥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요것만 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시험 대비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가시겠다는 건데, 그거로는 변별력이 없어요. 시험 대비는 어떤 학원에서 대비를 해도 웬만하면 학원 다니는 애들은, 학원 다니면서 시험 대비하는 애들은 웬만하면 잘 봅니다. 그러니까 이 학원만 잘 가르쳐서 잘 보는 게 아니라 원래 시험 대비는 하면 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짜 선생님들이 제일 이제 상처받는 게 이런 거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냥 못하는 애 쫙 올렸는데 얘가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맨 처음에는 고마워하지.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시야가 넓혀지면서 그거 맨 처음에는 그거 이제 올렸다고 고마워하지만 나중에는 주위를 보면서 다른 학원은 시험 대비만 하는 게 아니라 선행학습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학생도 그 학부모도 시야가 넓어지니까 이제 그런 학원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내신 대비만 해주는 학원은 잘 될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이제 없거든요. 예. 선생님 아직 너무너무 젊으시고 이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공부를 하시고, 예,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고, 또 운동도 좀 하시고, 그래서 좀 자기 확신, 이런 것을 좀 가지신 후, 최대한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열심히 이것저것 해 보신다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예, 어느 정도 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맨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가장으로서의 역할이나 잘 해보자, 한 달에 500이나 좀 벌어보자 하고 이렇게 허덕허덕 거리면서 이렇게 나아가지만 그 세월이 쌓이면 1년 1년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 세월들이 다 선생님에게 경험이 되고 값진 경험이 되고 그게 또 선생님의 또 실력이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는 저는 그래요. 너무 미래를 생각하고 살아가지 말고 오늘 하루를 알차게 살아가면, 알차고 어떤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게 이제 차곡차곡 모이면은 그게 나의 미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너무 조급해 하시지도 말고, 예. 그리고 고등부 수업은 공부를 해 놓는 것이 좋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이라도 해라. 그리고 오전에 가르칠 수 있는 곳을 찾고, 오후에 또 가르칠 수 있는 곳을 찾고, 밤에 그런 과외 같은 것을 알아봐서,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선생님이 또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만약에 뭐 학원을 차리신다든가 이제 과외 교습을 하신다든가 그럴 때에도, 예, 오전에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보세요. 그리고 또 좋은 또 기운을 북돋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최고죠. 운동. 예. 운동을 하면서 자기 확신을 가지시고, 매일 아침마다 뛰는 사람들이 성공한다, 뭐 이런 말도 예전에 있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은 매일 아침마다 조깅을 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선생님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예, 이상해요.